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70돌세 전에서 21일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리사장 조니 혼과 부리사장 키스 벤네트가 공동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기금 리사회 명예리사 최동문, 기금 회원 림건남, 최요미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대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명예부리사장 세철군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이자 혹은 계급투쟁의 진리와 교훈을 뼈히 새겨주는 반제 계급교양의 위력한 고점으로 일떠선 신촌박물관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7월 22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적 본성과 대학살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리옥사의 고발장으로 일떠선 신촌박물관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신촌박물관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미제를 타승한 전승조를 계기로 신촌박물관이 새로 일떠선 것은 당의 용도 밑에 반제 반미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나갈 우리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불굴의 의지에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신촌박물관은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 수호전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천만 국민의 보복 열기를 더해주는 반제 반미 교양, 계급 교양의 고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미제가 제놈들이 저지른 죄행을 감춰보려고 아무리 교활하게 놀아대도 이 땅에 남긴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정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치떨리는 만행을 보여주는 이 판경화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식이 우리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짐승도 낯을 불킬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고. 지금 미제가 인권 엉어를 부르짖으며 제 아무리 여사스럽게 책동해도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의 역사는 절대로 지워버릴 수도 백지화될 수도 없으며 우리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흡혈귀 미제와는 반드시 피로써 결산할 의지를 뼈에 새기고 원수들을 1100배로 복수해야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식이 반제 반미 교양,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반미 대결전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특히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 반제 반미 교양,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항일의 전구마다에서 나붓기던 혁명의 붉은기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사회주의 기치로 휘날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상을 틀어지고 사상사업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적들은 반제반미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우리 인민의 사상의지의 힘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원수들에 대하여 털끝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신촌 땅의 피의 교훈이라고, 사상의 기본 무기인 혁명의식이 마비되면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고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전체 인민을 계급의 전위 투사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계급교양의 덫을 더욱 높이며 이 사업을 일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신촌 박물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촌 박물관을 통한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반제 반미 계급의식이 우리 인민들의 뼛속에까지 꽉 들어차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계급투쟁의 바통이 굳건히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촌 박물관 강사들은 자기의 중요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정치 실무적 자질을 높여 강사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워내야 한다고, 이곳 강사들은 계급경의 전초선을 지켜선 선전은 선동원이 되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신촌 박물관에서는 지난 기간 생동한 사실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를 원리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의 이동강의 활동을 적극 조직 진행하여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데 적극 이바지해 왔습니다. 신촌 박물관이 개건된 때로부터 이곳으로는 260여만 명의 참관자들이 찾아와서 미제와 반드시 비로소 결산할 계급투쟁의 진리를 뼈에 새겨놨습니다. 지금 신촌 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계급교양 부문 일꾼들과 강사들은 계급교양의 전 초선을 지켜가는 우리 당의 핵심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반제 반미 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서 혁명적 본분을 다해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오만한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긴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사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께서 가열초절한 전하의 나날 인민군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수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수련님처럼 싸우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법에도 여기시면서 우리 전사들을 친어보이 심정으로 보살펴 주신 감동 깊은 사랑의 이야기는 세계 구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하의 날에 태어난 화선 휴양서 이야기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1951년 5월 어느 날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남일 동지를 최고사령부로 부르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지금 전선부대 군인들 속에서 야맹증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련님께서는 총참모부가 책임지고 전선부대 군인들의 건강을 지켜세우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울 때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 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지금 전쟁이 장기성을 띠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군 군인들을 위한 화선 휴양소를 내와야겠다고, 휴양소를 내오면 싸우는 전투원들이 용기 100배에서 싸움을 더 잘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선지구의 경치 좋은 여러 곳에 세계 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화선 휴양소가 생겨나게 되었고, 바로 이 사랑의 집들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즐거운 휴양의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녕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전품으로 지니신 우리 수령님이시었기에 조국의 운명이 판갈이 되던 준엄한 나날에도 언제나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는 늘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쟁이 오목한 환경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사랑의 전설이 수없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련님께서 우리 병사들에게 들려주신 사랑 이야기는 이 병사형 섬신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1951년 8월 16일 우리 군인들의 겨울 군복 세풍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병사형 섬신발은 자신께서 직접 가지고 가시어 한 주일 남아 신고 다니시면서 인민군 부대들을 현지도 하셨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온화한 갱도막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그때 자신께서 신고 계시던 병사용 섬신발을 하평에 붙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자신께서 섬신발을 며칠 신어보니 뜨뜻하고 편안해서 좋기는 한데 신발이 너무 쉽게 젖어들었다고,
거모 대리를 좀 더 높게 대주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고 그 부족점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거쳐진 섬신발이 우리 군인들에게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을 심장에 새겨하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싸움터마다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피 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고, 팔다리가 부서지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뛰어들어 조국의 촌토를 목숨 바쳐 지켜냈습니다. 진종 조국 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오보이 수령인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전법, 현명한 용도의 승리였으며 묘라와 같은 인간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발전 행로에 백승의 만년 초속으로 고여진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 그 위대한 연대와 더불어 절세위인의 뜨거운 인간 사랑의 이야기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정치 사상 강국인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영원 불멸성을 배가해주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이룬돌 경축 전쟁 로병들과 여명 일꾼들, 여명원들의 연안 모임이 21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연안 모임에는 여명 일꾼들과 시안의 여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종순 동지가 축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청사에 불멸할 전설적인 용시대를 안아왔으며 영원히 변색이 없을 고귀한 투쟁 정신을 창조한 전쟁 로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연안 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 모두가 전승세대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할 계승자들의 영예로운 사명감과 본분을 더욱 깊이 세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안 모임 무대에서는 여명중앙예술 선전대원들이 출연하는 합창 김일성 대원수 만만세, 조선인민군가가 올랐습니다. 결사전으로 나아가던 용사들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해서 전쟁 로병 박봉원 동지가 부른 전시가요 전호 속의 나의 노래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전쟁 로병 김종순 동지와 류흥료 동지는 전체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성다해 받도록 사회주의 조국의 부흥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여성 혁명가의 용의를 빛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안 모임은 위대한 전승세대의 녹소리요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조선 여성의 강인한 정신력과 혁명적 기계를 남김없이 발휘해갈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드높은 요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조난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관 철회에 떨쳐나서자.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비상한 각오 안고 각지 일꾼들과 농업불로자들이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성시 사마남새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불로자들이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양수 설비 준비를 말끔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마비는 오랫동안 내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 버전마다 물꼬를 여러 개씩 더 만들어 놓고 배수로 바닥을 깊이 파줘서 물이 쭉쭉 빠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풍물과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서 올해 어떻게 하나 다수확을 냈다는 것이 우리 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한편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성정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장마철에 불리한 기상 조건이 지속되는 데 맞게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용 기술 자료들을 우리는 이 퍼전에서 이 선전하기를 통해서 보급받고 있습니다. 생육 후반기에 들어선 작물들의 생육 개선 문제라든가 병해충 발생 동태, 구제 대책 여기에 준해서 이처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 보급실에서 국가망을 통해서 받는 선진용 기술 자료들도 작업반들에 내려보내서 모두가 다 알고 농사를 짓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재해성 기상 현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논뼈 후반기 비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해충 구제 대책과 함께 큰 물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장마철에 해비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뼈 신임마른병을 비롯한 각종 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각종 농약들을 입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장의 그 논면적은 강하천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논뼈가 침수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봉산강과 약수천, 침정천 바닥 파괴를 적극적으로 끝내고 지금 현재 그 숭배수로 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물이 쭉쭉 빠지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반구의 산간지대에서 강솔량이 줄어들고 강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극단적인 강우 현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195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후 관측 자료 등을 2100년까지의 예측 자료와 결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특히 해발고가 높은 지역에서 강우량의 증가 속도가 해발고가 낮은 지역에서보다 약 2배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카나다 오타와의 남부 지역에서 폭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으로 122여 채의 살림집이 파손됐으며 온타리오주와 키베크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39만 2천여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가물이 지속돼서 약 27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6일 세계 식량 계획은 소말리아에서 170만 명, 에티오피아에서 51만 6천 명, 케니아에서 46만 6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 지역에서 2,34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510만 명의 어린이가 급성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부문에서 최신 과학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목장들과 농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실내 수직 농장에서는 수경재배 방법으로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신선한 무기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와 용량의 공급, 빛조건 보장 등 모든 작업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이 농장에서는 하루에 약 600kg의 모기풀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기풀 생산 방법은 노력과 부지를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생산물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젖소들의 영양 관리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 젖소 목장에서는 자동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젖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장에서는 모기 공급과 젖짜기 등 모든 작업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관리자의 손전화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 관리 체계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사육 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물의 양과 질을 다 같이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축전지 개발 분야에서 나노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축전지 제작에는 크기가 1 내지 100나노미터인 각이한 재료들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축전지 제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흑연과 코발트 금속 합성 물질 대신에 안티몬 나노 재료를 이용해서 제작한 축전지입니다. 이 축전지는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용 수명도 일반 축전지에 비해서 훨씬 오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라펜 리튬 축전지입니다. 이 축전지는 그라펜 중합체를 양극으로 리튬을 음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라펜은 매우 얇고 강도가 세며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탄소 재료로서 특이한 전자 이온 전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라펜 재료로 만든 전지는 가볍고 든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전자제품 생산에 적극利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폭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높아지고 대기 상대 습도가 높아서 폭염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9일에 벽동에서 35.1도의 폭염이 관측된 데 이어서 20일에는 여덕과 운천, 중강 그리고 령성과 구성에서 또다시 35도 이상의 폭염이 관측됐고 1일에는 그보다 많은 지역들에서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평균 기온은 25.2도로서 평년보다 2도, 지난해보다는 2.2도나 높아서 올해 여름이 들어와 현재까지는 가장 더운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특히 24일과 25일에는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황해남도를 위주로 해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청진, 정평 그리고 운산을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동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폭우 많은 비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평안북도 남부와 평안남도 내륙, 황해 남북도 동부, 그리고 강원도 내륙과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중부와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40 내지 70mm, 특히 평안북도 남부와 평안남도 내륙, 황해 남북도 동부, 강원도 내륙과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80 내지 120mm, 자강도 남부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30 내지 50mm, 량강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운산, 사리온, 개성, 안주, 신의주 도로를 비롯해서 폭우, 많은 비주의 경보가 발표된 지역으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위험 구간들에서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안전 운행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의 남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0m 이상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7월 23일 일요일, 음력으로 2월 초여세 24절기로는 대소입니다. 대소는 24절기의 12번째 절기인데
이 한 해 여름치고 제일 무더운 때가 시작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남도 내륙과 황해 남북도 동부, 강원도 내륙, 그리고 이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자성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